자, 21년 2회 전기기사 실기 4번부터 또 이어갑니다. 자, 100V 20A용 단상 적산 전력량계 어느 부하를 가할 때 원판의 회전수 20회에 대해서 40.3초가 걸렸다. 만일 이 계기에 20A에 있어서 오차가 플러스 2%라고 한다면 부하 전력은 실제 전력은 얼마냐, 몇 킬로와트냐 그 얘기죠. 그리고 이 계기의 계기 정수는 1000 레볼루션 per 킬로와트 아워. 이 계기 정수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1000번을 이게 레볼루션 회전입니다. 공전 회전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RPM 할 때도 레볼루션 per minutes 분당 회전수 할 때 이 R을 레볼루션을 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1000번을 회전하게 되면 그것이 1kWh를 사용하게 된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이 4번 문제는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보는데요. 첫 번째는 자, 원리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계기정수의 의미 뭐라고요? 1000번을 회전하게 되면 자, 회전수가 1000번이면 그때의 전력량이 1kWh다.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한번 하는 방법. 자, 이해를 해봅시다. 오히려 이 방법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20회를 회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40.3초. 아무튼 얘는 회전수가 20회일 때의 얘는 시간을 알려준 거죠. 시간. 여기에서는 지금 초를 알려준 건데요. 초를 우리가 40.3초가 걸렸으면 이것을 1시간으로 바꾸려면 이건 3600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초로 바꾸려면 3600을 곱하고 초를 시간으로 바꾸려면 3600으로 나눠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회전수가 1000일 때 전력량이 1kWh고 회전수가 20일 때에는 40.3초가 걸렸고 해서 얘는 시간 아워로 지금 바꾸는 거고요. 전력량은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얘 전력량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회전수가 1000번하고 20번하고 50분의 1 차이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얘도 50분에 그럼 1kWh를 그러면 사용하게 됐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 전력을 구하라고 한 거죠. 끝난 거지. 뭡니까? 전력량을 시간으로 뭐 해주면 됩니까? 나눠주면 되죠. 킬로와트아워를 아워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눈다. 이거에 역수를 곱하면 되죠. 역수 40.3분의 3600 그러면 끝난 거죠.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1.79 단위 킬로와트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오차 2% 오차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오차율을 여기에서는 뜻하는 거죠. 자, 오차율 정의 뭐였습니까? 오차율은 오근참 여기 측정값 근사값이 측정값이라고 그랬죠. 오근참 오측참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 그리고 여기 참값 이렇게 와야죠. 곱하기 100을 한 것이 여기에서 지금 2%다 이렇게 놓게 되면 지금 측정값이 얘 대신에 이제 1점 여기 1.79 집어넣어서 이제 이거는 뭐 참값을 구하는 요거 참값 1차 방정식밖에 안 됩니다. 얘 곱하고 뭐 이건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진짜 부하 전력 참값 부하 전류값 구할 수 있죠.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1.75kW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의 원리를 이용해 보면 그냥 사실 쉽게 그냥 풀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공식을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 두 번째는 이 계기정수 K라고 하는 의미, 요거 단위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계기정수를 K라고 한다면 자, 분모 여기 킬로와트 아워니까요. 전력량이 와서 PT가 와야 되겠죠. 전력과 시간 그리고 레볼루션 회전수 N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요거 우리 초가 주어진다면 시간으로 얘를 바꾸려면 이걸 초였다면 여기다 3600으로 나눠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3600N이 되고요. 여기가 PT 그래서 이걸 초로 단위로 할 때 이 공식을 써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측정값 이것을 우리가 P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계기정수 K하고 요 P 사이 얘네 둘이 자리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P, M이라고 했고요. 측정값. 그래서 K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TK분의 3600N 이걸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T 대신에 40.3 대입하고요. 여기 계기정수 1000 대입하고 회전수 20 대입만 해주면 되죠. 40.3 1000 여기 20 대입해서 계산해보니까 1.79kW가 나오고요. 이것이 이제 측정값이니까 아까 한 대로 오차율 2%를 적용하기 위해서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 그리고 참값으로 나눈 거죠. 이 값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참값 참값 곱하기 100을 한 것이 이제 2%다. 그래서 여기다 2 대입하고 그 다음에 참값을 PT라고 한다면 그리고 측정값은 아까 여기 1.79였죠. 그렇게 해서 요거에 관한 1차 방정식밖에 안 되니까 이걸 풀어준 거죠. 풀자면 뭐 EPT 이것이 1.79에 100 곱하면 179 또 여기다 100을 곱하면 마이너스 100PT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서 그러면 102PT가 되나요? 그것이 179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참값 102분의 179 이걸 계산해 보니까 바로 1.75kW 요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답이 됩니다. 이건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고요. 사실 이 공식도 요거 보시면 뭐 쉽게 생각해낼 수 있죠. 이 단위를 보면 그렇게 해서 답이 얻어지네요. 5번 다음 그림은 3, 4, 5 송전선로의 철탑 및 한 상당의 소도체를 나타낸 그림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도체의 직경은 이렇게 된다. 자, 그럴 때 송전 철탑의 암의 길이 및 암의 간격이 1과 같은 경우에 등가선 간 거리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네요. 지금 이렇게 철탑이 있을 때 이렇게 지금 송전선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럴 때 뭐 여기 암의 길이와 지금 간격, 높이 이런 것들이 지금 주어져 있죠. 길이와 간격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요 등가선간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죠. 등가선간 거리는 여러분들 기하평균입니다. 기하평균. 그래서 요 세 개의 각각의 길이를 다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그림을 한번 가져다가 봅시다. 여기 자, 여기 A고요. 요 점이 여기 B라고 하고요. 여기가 지금 C라고 했을 때 각각 지금 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그림으로 지금 그려본 거죠. 이렇게 그래야 간격을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하니까 이 길이가 지금 8600mm니까요. 8.6m 미터 단위로 바꿨고 여기도 지금 7.7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7.3에서 6.7을 빼니까 0.6이 됐죠. 요 길이가 0.6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여기 8300에서 7300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1m가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 해결이 되네요. 지금 이 상황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렸을 때 여기 각각의 길이를 다 구해야 됩니다. A, B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B, C 사이의 거리, C, A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기하평균은 그 세 개의 값을 곱한 뒤에 세제곱근을 해주는 거죠. 이 세 개의 값을 곱했으면 세제곱근을 하고 4개를 곱했으면 4제곱근을 하고 5개를 곱했으면 5제곱근을 해주는 것이 이 기하평균 등가 선간거리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여기 A와 B 사이의 거리 구한다 그러면 여기 8.6과 0.6이 있기 때문에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죠. 그래서 8.6의 제곱에서 0.6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금 7.300에서 6,700을 뺐기 때문에 7.3에서 6.7을 뺀 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이 길이 구했고요. 또 BC 사이 거리도 여기가 7.7이고 여기가 1m죠. 그래서 7.7에서 여기 8.3에서 7.3을 뺐다는 의미로 여기 1m죠. 1m. 그래서 계산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AC 사이의 거리는 여기 요 큰 직각삼각형을 보면 되기 때문에 8.6, 7.7 더해서 그 다음에 아까 여기 1m 해당되었던 8.3에서 7.3을 아니 6.7을 뺀 거죠. 여기 6.7을 뺀 것에 제곱을 해서 각각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구했고요. 끝난 거죠. 이 세 개를 곱하게 되고 세제곱근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등가 선간거리는 이 세 개의 값을 곱하고 세제곱근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0.31m가 나오네요. 1번에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송전선로 한 상당에 역시 도체가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을 때 역시 기하학적 평균거리 동일합니다. 이거에서 기하학적 평균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까지도 각각 다 계산되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그거에 몇 제곱근을 하면 됩니까? 6개면 6제곱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사각형 구조니까 요 대각선 길이 하나는 얘는 500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곱해서 다시 한번 적어 볼까요? 손으로 적자면 6제곱근을 해야 되고요. 지금 500이 그럼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일단 있고요. 4제곱이 되고 곱하기 500 루트 2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또 곱해야 되는 거죠. 500 루트 2 요것을 제곱한 것을 총 6개가 곱해져 있었기 때문에 6제곱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역시 기하평균거리가 구해지고요. 0.56m가 얻어지네요. 0.56m 답이 되죠. 그래서 이걸 공식화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사각형인 경우에는 요 경우죠. 요 경우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거리를 d라고 하면 그렇죠. 여기 루트 2d, 루트 2d 이렇게 있게 되면서 6제곱근 우리가 2다 요 길이 한 변의 길이에다가 이렇게 공식으로 이용해도 되고요. 정삼각형인 경우는 해보면은 그냥 d가 이 기하평균거리가 되고요. 또 뭐 직선 배열 같은 경우도 이 길이 또 이 길이 이렇게 세 가지를 곱해서 세 개를 곱했기 때문에 세제곱근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정사각형 배열을 공식으로 하자면 6제곱근 2에 곱하기 d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이용해서도 계산해보면 0.56이 나오죠. 근데 이제 기하평균거리의 그 원리를 기억하시면 따로 이런 것들 외우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죠. 6번 그림과 같은 대로 해서 최대 눈금이 15A의 직류전류계 2개를 접속하고 자 20A를 이렇게 흘렸더니 그때의 전류계의 지시는 몇 암페어가 되겠는가 각각의 전류계의 지시값을 물었죠. 조건으로는 전류계 최대 눈금 전압 강하는 여기에서 75mV 여기는 50mV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전압 강화가 없어야 되지만 전압 강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상 이 속에서의 우리가 저항을 계산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전압 강화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저항을 R1, 여기에 저항을 R2라고 하면 여기에 저항비를 만약에 알 수 있다면 각각의 전류의 지시값, 저항의 반비례해서 흐르잖아요. 저항의 반비례해서 분배가 되기 때문에 자, 이 R1 대 R2의 비율을 알면 우리가 배분해 주면서 전류값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저항 1, 2, R1과 R2의 그 비율은 이 전압의 비니까요. R1 대 R2는 75 대 5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거 약분해 버리면 3 대 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저항과 여기에서의 저항값을 각각 뭐 3K, 2K 이렇게 우리가 잡아볼 수 있겠죠. 여기 K는 비례상수 되는 거고요. 단일 오hm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여기 A1에 흐르는 전류값은 이 저항에 반비례 배분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둘이 더한 것분에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남의 것, 너의 것, 나의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3K, 2K 그리고 여기에다가 역시 2K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여기가 5분의 2가 되잖아요. 5분의 2에다가 이거 전류값 20을 곱해 보면 4가 되면서 4이 8A가 얻어주고요. A2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20에서부터 그럼 8A를 빼면 되겠죠. 여기를 I라고 하면 이 전체 전류 요걸 I라고 하면 I에서 A1 값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12A가 나옵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7번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정하는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자, 들어갈 내용을 골라봐라 그랬는데요. 자, 이거 여러분들 포인트 있었죠? 포인트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요거 같이 생각해 봤었죠? 7kV 이하일 때가 1.5배, 그리고 7kV를 초과할 때 1.25배, 요거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구리 외우자고 그랬죠. 다구리 다중접지는 0.92배, 그리고 B접지, B가 125억짜리 빌딩을 샀다고 그랬죠. 여기 같은 값이긴 합니다. 그리고 접지식, 접지 그러면 요거 요 모양 땅이 이렇게 접지될 때 1.11112 요거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1.1배 접지식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70kV 역시 이하일 때가 0.72배, 그리고 170kV를 초과할 때 0.64배, 요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기구 여기에서의 절연 내력은 7kV 이하일 때 최저 시험 전압 500, 그리고 여기 7kV 초과한 경우 10.5kV, 여기도 75kV 요거 있었는데요. 자, 아무튼 요걸 기준으로 여기 문제에서는 작성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공식 전압 6600V 최대 사용 전압이죠. 요것이 7kV 이하기 때문에 자, 7kV 이하 얼마입니까? 1.5배를 해야죠. 그래서 6900에다 1.5를 곱하니까 1350V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성점 다중접지식 전로 이렇게 주어졌네요. 다중접지 뭡니까? 다구리 0.92배를 곱해야죠. 0.92배.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성점 다중접지 다구리 0.92배 곱해야죠. 그래서 요 값에다가 0.92배, 여기도 요 값에다가 0.92배 곱해서 답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8번 삼상 배전선로 말단에 역률 80% 지상의 삼상 평형부하가 있다. 변전소 인출구의 전압이 3300V 송전단이란 얘기죠. 또 부하의 단자 전압을 최소 3000V, 그러니까 이거는 수전단이라고 봐야 되고요. 송전단, 수전단 전압이죠. 그렇게 유지하기 위한 최대 부하 전력을 구해봐라. 자, 한선의 저항, 또 리액턴스 이런 값이 주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무시하라 그랬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전압 강화를 300V 이하로 지금 유지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전압 강화 구한 공식을 기억해야. 전압 강화 뭡니까?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이죠. 그리고 수전단 전압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요거였죠. 또는 뭐 루트 3 삼상이니까요. 루트 3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뭐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는 이제 전력과 수전단 전압, 그 다음에 저항 리액턴스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여기는 전류 주어졌을 때 사용되는 공식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요 값이 300 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렇죠? 그때의 부하 전력 요거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 공식을 활용해 줘야 되겠죠. 나머지 저항, 리액턴스, 그 다음에 역률 다 주어져 있고요. 수전단 전압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식만 기억하면 그러니까 이 전압 강화를 최대 300 이하로 맞춰야 되겠다라고 문제를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공식을 이용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P에 관해서 우리가 풀어주게 되면 여기 좌변 2에다가 자, VR은 곱하기로 가고요. 이 부분은 또 나누기로 내려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킬로와트 단위로 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까지 단위를 킬로와트로 맞추라고 했으니까 자, 이 식을 그대로 그냥 변형한 거에 불과합니다. P에 관해서 풀어준 거고요. 이때 여기에 저항, 리액턴스, 그 다음에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이니까요. 얘는 그렇죠? 저항, 리액턴스, 코사인 세타 0.8이니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 있죠?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이 됩니다. 그리고 전압 강화 300 맞춰야 되고요. 수전단 전압 3000 뭐 이렇게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그때의 부하 전력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268.66kW가 답이 되겠습니다. 9번 그림에서
차단기 B의 전격 차단 용량을 자 100A로 제한하기 위한 한류 리액터 요거의 퍼센트 리액턴스가 얼마인지를 구해봐라 그랬고요. 기준 용량은 지금 10MVA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네요. 보시면 여기 차단기가 있고요. 여기 한류 리액터를 지금 달았는데 얘 퍼센트 리액턴스에 의해서 지금 전격 차단 용량을 결정하라 그 얘기죠. 전격 차단 용량 그러면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우리가 전격 용량 또는 기준 용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기준 용량 주어져 있습니다. 10MVA 요거 주어졌고요. 오 퍼센트 우리가 임피던스만 구하면 되는데 지금 뭐 다른 성분들 없기 때문에 지금 퍼센트 리액턴스만 고려해서 더해주면 되고요. 아하 여기 지금 여기 발전기들이 이렇게 병렬 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지금 여기에서 얘는 5000kVA니까 이거는 5메가가 되는 거죠. 5메가를 기준으로 15%. 얘는 10메가죠. 얘는 10메가. 왜냐면 10,000kVA니까요. 얘는 10MVA입니다. 요것도 10MVA를 기준으로 다 계산해서 여기 15%, 15%. 얘는 우리가 5메가에서 10메가를 기준으로 바꿔야죠. 바꾸려면 얘가 2배 증가하면 퍼센트 우리가 임피던스도 그대로 2배 해주면 됩니다. 그럼 30%다. 10메가를 기준으로는 30%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것들이 지금 병렬로 30, 15, 15짜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요거에 아직 퍼센트 리액턴스는 모르지만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 값을 구한다면 그것과 이제 직렬로 연결해서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를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면 10메가로 환산을 해보면 자, 요거의 퍼센트 우리가 리액턴스 같은 경우는 5에서 10으로 바꾸면 현재 15%였던 것을 지금과 우리가 바꿔야 될 것 해서 현재의 용량을 분모에 우리가 바꿀 기준으로 분자에 이렇게 쓰죠. 그렇게 해서 30% 이렇게 뭐 식으로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의 10MVA는 그냥 아까 여기 15% 그대로 썼죠. 얘도 마찬가지고 15%를 그대로 썼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요것을 우리가 병렬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형태니까 이 발전기 합성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해보면 아시죠? 역수를 다시 한번 역수해서 구해내면 되죠. 즉 여기 30이니까 30분의 1 얘는 15분의 1 병렬이니까 병렬 3개짜리 우리가 임피던스 또는 리액턴스 구하는 방식이죠. 요거는 뭐 당연히 기본식이니까 자 6%가 나왔고요. 그렇다면 요거를 아직 모르니까 요거를 단락 용량 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전격 차단 용량 100메가로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100을 집어넣고요. 또 요거에 퍼센트 리액턴스를 퍼센트 엑셀이다 이렇게 써주고 요거 기준 용량 10MVA를 아까 요 식에다가 지금 그대로 넣은 상태에서 뭐 요거 그냥 1차 방정식 풀게 되는 거죠. 풀어보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100 먼저 약분해 버릴까요? 그럼 여기 1이 되고 얘가 넘어가면서 6 플러스 퍼센트 XL이 바로 그러면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값은 당연히 얼마입니까? 이 값은 6이 넘어가니까 얘는 4%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4%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10번 단상 2선식 220V에서 역률이 90%짜리인 형광등 50W짜리 60개와 200W짜리 백열등 30개를 시설한 실내체육관이 있다. 회로의 최소 분기 회로수는 몇 회로인지를 해봐라 그랬는데요. 한 분기 회로당 여기도 16A를 지금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전체 전류 계산해서 전체 전류 값을 계산해서 여기 우리 분기 회로수의 전류 값으로 나눠주면 분기 회로수가 일단 얻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역률이 얘는 90%인 형광등이 있고요. 여기에는 뭐 역률을 1로 봐야 되겠죠. 백열등 아무 말 없고요. 백열등인 경우니까 역률을 1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역률이 서로 다를 때에는 결국 이 전체 전류를 구하려면 피상 전력을 구해야 되겠죠. 전체 피상 전력을 구한 뒤에 지금 단상 2선식이니까요. 거기에 220V 여기에서는 220으로 나눠준 값을 이제 전체 전류로 보고
거기에서 이제 분기 전류가 여기 16A니까요. 이렇게 해야 전체 전류가 얻어지고요. 분기 전류 16A로 나눠줘야 회로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피상 전력을 구하는 게 일단은 뭐 가장 큰 미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일단 형광등은 피상 전력, 그러니까 무효 전력과 유효 전력을 나눠야 되고요. 얘는 유효 전력만 있기 때문에 먼저 이 형광등부터 한번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 나눠 봅시다. 유효 전력은 50W짜리가 그대로 60개가 있다. 이 50W 자체가 유효 전력이 있죠. 그래서 그 60을 곱한 준 3000이 형광등의 유효 전력이고요.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력의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유효, 무효, 피상 이렇게 될 때 여기 세타 이렇게 주어지면 탄젠트 세타를 곱해야죠. 요것은 P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값에다가 여기 코사인 세타가 지금 코사인 세타가 0.9니까요. 탄젠트 세타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즉 50 곱하기 60인 값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해주면 되는데 탄젠트 세타는 뭡니까? 그러면 코사인 분의 사인 있죠. 그래서 0.9분의 사인은 루트 1-0.9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60개가 있으니까 즉 이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된 값이고요. 또 이번엔 백열등은 이 자체 200W 30개 곱해준 것이 그냥 백열등의 유효 전력이 되겠죠. 200W 30개 6000W가 되고요. 그렇다면 전체의 이제 우리가 피상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유효 전력은 얘네들이 합한 값이 되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무효 전력이 없는 거고 전체의 피상 전력은 이제 요 두 유효 전력의 합한 거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무효 전력 이거를 Q1이라고 했죠. 그걸 제곱한 것의 합에 역시 루트를 씌워서 뭐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해서 구해주면 되죠. 지우고 자 여기 요것들을 더한 것이 전체의 유효 전력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은 얘는 없으니까 요거 Q1 가져다가 피타고라스 정리 써준 거죠.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결국 이 값을 이제 최종적으로 220으로 나눠야죠. 이것을 220으로 나눈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분기 회로수 구하기 위해서 분기 회로 전류 16A로 나눠준 거죠. 자, 이걸 계산해 보니까 2.59가 나오고요. 이것은 무조건 올림을 해야죠. 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제 3회로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